독일에서 나고 자란 사람 눈에 한국은 좀 다른 나라입니다. 물가도 다르고 대중교통도 다르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이 딱 그런 경우였는데요. 독일 출신의 여행 유튜버, 그리고 그녀의 친구 채씨. 두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대단한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짐을 싸고 기차를 찾고 둘이서 가는 거였죠. 그런데 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 독일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을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도착하기도 전에. 출발 전 잠깐 카페에 들러 말차 딸기 에이드를 마신 두 사람. Also wir haben uns gerade so einen Strawberry Ice Matcha Latte geholt und der schmeckt so geil. Eigentlich bin ich gar kein Matcha-Fan, weil das schmeckt wie Gras für mich. Aber das ist der krasseste, den ich echt je getrunken habe. Deswegen, wenn ihr 주변에 올 기회가 생기면 꼭 한번 마셔보라고 극찬했는데요. 음료 하나에서도 이미 한국의 수준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이건 단순히 음료 한 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에서 카페 음료라고 하면 대부분 커피 중심이고 말차나 과일을 활용한 음료 문화는 한국처럼 깊게 발달해 있지 않거든요. 특히 말차를 딸기와 함께 레이어드 형식으로 담아내는 한국만의 비주얼 감각은 유럽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 말차를 싫어하던 이 독일 여성이 한국 카페에서 입맛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만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올라탔습니다. 주인공은 출발 전까지만 해도 기차역이 너무 커서 플랫폼을 못 찾을까봐 걱정했다고 했는데요. angekommen und es ist echt voll gemütlich. Ich dachte, es wird viel komplizierter, den Bahnsteig zu finden, aber es war echt voll einfach. Und ja, jetzt chillen wir und fahren 2 Stunden, glaube ich. 사실 유럽에서는 기차를 탈 때 플랫폼 안내가 늦게 뜨거나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잦습니다. 독일의 도이체반이나 프랑스의 SNCF처럼 규모 있는 철도망도 연착이나 혼란이 잦은 편이라 여행자 입장에서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독일 현지에서도 도이체반의 잦은 연착은 이미 오래된 사회적 농담거리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KTX는 전광판 안내부터 좌석 배치, 승강장 안내까지 너무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도 헤맬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시스템이 독일 여성의 눈에는 그 자체로 이미 놀라움이었던 것이죠. Jetzt angekommen, die Zugfahrt war echt entspannt. Wir hatten Amerikaner neben uns, die haben uns alles erzählt über Busan, weil sie eine Lehrerin war. Und ja, fahren wir mit dem Bus zu unserem Hotel. Ich glaube, das dauert nur eine halbe. 낯선 타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여행 팁까지 나눠주는 그 따뜻한 분위기.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무형의 포근함이 이미 기차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부산역에 내린 두 사람은 곧바로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놀랍도록 매끄럽게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호텔에 도착한 두 사람은 룸에 들어서자마자 함성을 질렀습니다. 아늑한 더블베드, 도심 전망이 탁 트인 창문, 그리고 호텔 측에서 준비해둔 웰컴 바스켓. 팝콘과 음료, 전망 좋은 방에서 천천히 쉬라는 배려가 담겨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부산을 이미 사랑하게 됐어요. 진심으로요. 정말 아름답다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여행의 첫 페이지부터 이 도시는 두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아버린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문에 걸려있는 조식 메뉴판을 발견하고는 귀엽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호텔이 준비해준 조식 트레이 위에는 프렌치 토스트와 제철 과일, 아이스크림까지 곁들인 정성스러운 한 끼가 올려져 있었는데요. 독일에서라면 이 정도 퀄리티의 조식은 상당히 높은 등급의 호텔에서나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독일 중급 호텔의 조식은 빵과 치즈, 소시지 정도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숙소에서 이런 조식을 받게 되니 두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감동이었던 것이죠. 배를 채운 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광안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어마어마한 바닷바람에 모래가 마구 날려 얼굴로 쏟아졌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모래가 이미 온 얼굴에 날아들고 있다며 손으로 얼굴을 막은 채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그러면서도 광안리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며 Der hat 10.000 Won gekostet und ja, jetzt chillen wir einfach unser Leben und wir essen das Frühstück, was wir vom Hotel bekommen haben. 유럽의 해변이었다면 같은 조건에 수배 이상의 비용을 내야 했을 겁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남부 해변의 파라솔 대여료는 경우에 따라 하루 2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성수기에는 파라솔 하나에 우리 돈으로 3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의 이 합리적인 가성비에 두 사람은 해변에서의 시간을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부산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에 도전했습니다. 바로 스카이 캡슐. 바다 위를 달리는 투명한 캡슐 형태의 모노레일인데요. 틱톡에서 영상으로만 보던 곳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기대감에 두 사람 모두 출발 전부터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10분 넘게 헤매다가 겨우 입구를 찾았는데 Das letzte Ticket bekommen um 19:30 Uhr. Wir müssen jetzt 2 Stunden warten, aber wir dachten uns, wir sind jetzt schon den ganzen weiten Weg hierher gekommen, deswegen warten wir jetzt einfach und gehen jetzt noch ein bisschen. 주인공은 낮잠까지 자며 시간을 버텼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캡슐에 탑승하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내부가 예상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와 노을빛, 하늘의 조화가 말 그대로 숨이 막힐 정도였던 것이죠. 이거 매번 또 타고 싶어요. Jetzt drin und es ist richtig schön. Es ist wirklich richtig. 석양이 물드는 광안리 바다 위를 천천히 가로지르는 그 순간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 독일 여성에게 남긴 가장 강렬한 한 장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마지막 아침. 호텔 루프탑에 올라선 두 사람 앞에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형형색색의 파라솔이 늘어선 해수욕장, 그 너머 광안대교까지 이어지는 풍경은 어떤 말로도 다 담기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루프탑 위로 또 하나의 계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전망을 보겠다며 혼자 계단을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이 독일 여성은 부산의 마지막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도 바다가 보이고 낡은 골목과 현대식 호텔이 나란히 존재하며 무엇보다 이 도시를 찾은 외국인들이 언제나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부산을 이미 사랑하게 됐다고. 이 독일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기차역을 못 찾을까봐 걱정했고 스카이 캡슐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고 바닷바람에 모래를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하나의 감정으로 정착했습니다. 이 도시가 좋다는 것. 다시 오고 싶다는 것. 우리에게는 KTX 타고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냥 부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도시가 된다는 것. 어쩌면 그게 부산이 가진 가장 대단한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